예, 앞에 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래서 속도를 내더라도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지진, 예, 지진이 일어난 곳 화산이 활동하고 있는 그 장소예요. 지금도 뭐 수백 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미국의 그 지진 연구소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화산도 막 터지고 있고 여기도 터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냥 조용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죠.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불의 고리 뭐 이런 용어도 쓰죠. 자 어떻든간에 지금은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하나의 조각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요런 하나의 조각해서 이것도 하나의 조각이죠. 이렇게 이게 조각해서 그걸 판이라고 생각을 했어. 판. 두께는 한 100km. 100km면 서울에서 춘천까지가 약 한 100km 돼요. 그걸 이렇게 놓고 그런 이미지를 그리시면 그게 딱딱한 그 조각이다. 그런 것들이 지구 표면에 크게는 한 12개, 적게는 뭐 그 이상의 그래서 조각조각 이렇게 나 있으면서 그 판이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이냐? 멘트 이렇게 대로오면서 이렇게 끌려간다. 끌려가면서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디 뭐 지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화산이 터졌다. 그러면 거기가 판의 경계 부분에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냐, 충돌하는 부분이냐, 또는 판 안쪽이냐 그런 것만 이렇게 지리롭게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 그러면 대략 당연히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희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이게 판경기 아닙니까? 터키 뭐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지역, 그 화산 불기둥 뭐 화산이 있나? 있죠. 여리고 그 위에 다 현무암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 껍데기에서의 모양을 이렇게 판 껍데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지진파를 체크해 보니까 100km에서 150km, 200km 그 부분에서 갑자기 지진파 속도가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가 살짝 녹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위 경계를 해서 판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1년에 10cm, 적게 움직이는 부분도 한 1cm. 가만히 있는 땅덩이는 없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어떠냐? 중간적이에요. 중간적에서 그래서 제일 난처한 질문 중에 하나, 지사님 우리나라는 안정합니까? 어디까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기간까지? 안전한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상대적인 것이지. 예,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거 해령이죠? 이렇게 이게 원래 붙어 있었어요. 이게 벌어진 거지. 이 해양 조각이 확장이 되면서 그래서 이걸 해령이 해저 산맥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 아이슬란드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화산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장장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6만 킬로미터 이렇게. 이제 저런 사실을 갖다 1960년대에 이제 밝혀진 거죠. 그 전에 몰랐어요. 밑에서는 뭐 해저에서 이렇게 활동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거죠. 아까 해령 같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데, 이건 온도가 400도, 500도 이런 뜨거운 열수 공이죠. 근데 여기 생물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구에서의 생명의 기원이 이런 데가 아니었냐. 지금 생명의 기원을 여기다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멘틀에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확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나이가 많죠. 이게 젊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현재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의 해저의 암석의 연대는 2억 년 넘는 게 없어요. 2억 년도 젊어. 이 부분이 한 2억. 이렇게 가면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거. 이쪽으로 가서 늙은 거지. 먼저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2억 년, 3억, 지구의 나이가 뭐 45억, 50억 이렇다고 그러는데 10억 년 전, 20억 년 전은 그럼 그때는 바다가 없었냐? 있었죠. 근데 그때 만들어졌던 바다는 지금은 없어진 거지. 없어지고
현재 이 바다는 약 한 2억 년 전서부터 아까 그 판기아 모였던 것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새 바다가 만들어진 거죠. 새 바다가 만들어진 것이 이거다. 이것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올라오면서 근데 재밌는 것도 고지작이라는 건 나침반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 남북방에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이것이 여러 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가리킬 때 정자극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뒤집혀요.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여러 번 바뀌었어요. 지진 시대 동안에. 근데 그것이 암석에서의 자석 형태로 해서 거기 메모리가 돼 있어요. 메모리가. 그래서 역자극기에서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방향이 돼 있고 정자극기에서 만들어진 건 이렇게 방향이 돼 있고 그것이 아주 재밌게도 여기는 정자극기예요. 여기 역자극기예요. 여기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줄무늬에 띠무늬가 있다는 것 갖다가 1960년대에 찾아냈어요. 이쪽은 공기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그래서 해양저가 이렇게 확장이 됐다. 그래서 해양저 확장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 큰 바다가 만들어진 거는 저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서 만들고. 그럼 여기서 이게 이렇게 여가 넓어지면 팽창이 되면은 이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이 어디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팽창했나? 아니지. 지구의 표면적은 일단 초기 지구에서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후에 표면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살조각이 이렇게 세게 만들어져요. 그럼 그 만들어진 만큼이 어디가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지는 곳이 해구야. 해구. 좀 연대 보니까 젊고 해서 아주 귀쪽으로 이렇게 연대가 나오는 걸 알았어요. 해양저가 확장이 된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판을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게 판명을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한반도는 뒤에 이 한반도는 유라시아 판에 얹혀 있어요. 이게 유라시아판, 언저리 또는 가장자리 이런 용어를 쓰죠. 그리고 여기 태평양판이 있죠. 여기 필리핀판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그 부분에 있죠. 참 아주 주요는 뭐 이 정서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뭐 태풍도 1년에 뭐 열 몇 개 그냥 지나가고 조금 조용하다 하면 또 화산 터지고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 세계적이 만나는 여기가 동경이죠. 관동지방.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진 화산이 많다. 그래서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가장자리 있으면서 조금 빗겨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안전하다. 그렇지만 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다. 이 판 자체가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자체에서도 조금 이게 충돌, 에너지가 이게 모이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로 해서 이게 지나가고 있죠, 열려요? 여기 경계죠? 소위 산 안드레스 LA 그쪽에 지진이 많고 한 게 이겁니다. LA, 샌프란시스코 그쪽 거기가 사실은 경치는 좋고 그래도 지질학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긴 매일 헬리콥터가 떠요. 떠가지고 저게 언제 터질 거다. 그리고 이게 땅이 언제 움직일 거다. 매일 체크해요. 매일 체크하고 거기 있는 그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만약에 저게 터지면은 당신은 얼루 뛸 거예요. 이거 뛸 자리를 갖다 정해놔. 평상시에 어느 쪽으로 뛸 거냐. 산 쪽으로 뛸 거냐고. 가능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걸 교육을 시켜요. 그걸 교육을 안 시키면 더 많이 죽겠지. 저기서 막 물이 막 폭포처럼 화산적으로 막 해서 밀려 내려오죠. 그때 내가 어디로 피할 거냐. 난 저 힐로 올라갈 거다. 나는 어디로 피할 거다. 평상시에 이걸 해놔요. 확인해놔. 확인해놓고 그냥 반응을 하는 거지. 어떤 그런 지역에 아주 굉장히 평화롭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렇게 불안한 지역이고.
여기도 여기 이게 이렇게 폴트가 이게 있죠. 예, 그건 뭐, 자, 그건 이게 아까 이런 식으로 단층이 지나가요. 아까 변환 단층이 이렇게 일어난 거. 찢어졌죠? 이거 하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도시로 지나가는 거죠. 이게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어느 집 펜스가 이렇게 이만큼 옮겨졌네요. 몇십 년 사이에. 몇십 년. 자기가 이사 왔을 때 이거 맞춰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여기 사는 동안에 이만큼 벌어진 거죠. 실감나는 얘기죠. 1년에 몇 cm? 1년에 1cm만 하더라도 10년이면 어떻습니까? 10cm. 10cm면 제 요만큼이네. 저는 여기다가 이게 스케일을 이렇게 요 한마디가 한 2cm예요. 그래서 자가 없으면 이건 이렇게 같아. 아, 이거 2cm. 제 신장이 한 65니까 이렇게 65. 이렇게 어느 기준치가 이렇게. 예, 지진이라는 단층이라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이 멀쩡하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 지역은 에너지가 거기 모이는 거죠. 모이는데 이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죠. 이게 토항에서 지진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이고 있어요. 뭔가 이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 받고 있다가 그냥 더 이상 고무줄 끊어지는 것처럼 턱 지진이라는 거죠. 턱 이렇게. 자, 땅에서의 모든 지역은 이렇게 힘을 받던, 이렇게 힘을 받던, 이렇게 힘을 받던 어느 힘은 받고 있다. 네. 이제 그러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서 집 같은 거 지시려고 할 때도 이제 그런 것도 좀 토목적으로. 예, 아까 이제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죠. 여기 내려가는 부분이고 여기서 마구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예, 아까 정리해드리면 푸름, 푸르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 올라가는 부분, 여기 내려가는 부분, 그래서 위에 이렇게 열쪽 이걸 저런 그림은 어떻게 저런 데이터를 얻었습니까? 이미 제 머리 여기 문제가 생기면 여기 CT 촬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구에 대해서도 지구 전체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 열쪽 열기둥, 온도 분포 이런 거 갖다가 쭉 데이터를 내서 이렇게 종합해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 요거 이제 1980년대, 80년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의 경우는 요 정도까지만의 그 땅의 이동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1970년대 얘기예요.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얘기만 하면 뭐 그건 대단히 앞선 얘기였어요. 그래가 1980년대 정도 와가지고는 이제 여기까지 그 연구가 돼가지고 이런 단면을 그린 것이죠. 자, 보시면은 바깥에서 나왔던 것이 이게 이제 해양판입니다. 일본 아래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게 직접 이게 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물러요. 이게 한 700km 돼요. 여기가. 그럼 700km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냐? 지진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제일 깊은 지진이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700km예요. 그리고 조금 더 중발 지진이 한 300km. 그리고 천발 지진, 우리 포항이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건 천발 지진, 한 50km 어저께인가 일어난 건 뭐 30km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조금 그 전에 일어난 건 5km. 다 천발 지진이죠. 천발 지진이니까 요 표면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건 들어가죠. 일단 700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이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핵에 가서 멈췄다가 어느 시대가 되면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류를 한다. 대류를 하는데 그 대류한 것은 지구 역사가 46억 그 사이에 한 번 이렇게 컨벡션 하는데 대류를 하는데 한 5억 년, 6억 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2억 3천만 년 전에 그 판기아가 이렇게 초대륙으로 이렇게 한번 뭉쳐 있었다고 했었죠. 그것이 이게 벌어진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2억 3 중성대에서 오늘날까지 얘기야. 판기아에 뭉쳤다가 해지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어땠냐? 이게 해지면 이리 와서 만날 거 아니야? 다시 뭉쳐 이쪽에 가서. 뭉쳤다가 또 그게 다시 흐트러져.
뭉쳤다가 흐트러지고 뭉쳤다가 흐트러지고 이게 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대 그 고생대 말 2억 3천만 년 전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이렇게 뭉쳤던 때야. 뭉쳤던 것이 해지는 때예요. 그럼 한 6억 년에서 2억 년 그 사이는 또 벌어졌던 거죠. 벌어졌던 걸 뭐죠. 그래서 몇 번 뭉쳤다 벌어졌다 뭉쳤다 벌어졌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운동이 있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호수에 낙엽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단풍이 떨어졌는데 바람이 불면은 이게 휘게 움직이다가 어디 가서 몰렸다가 또 다시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몰렸다가 또 흐트러졌다가 모였다가 그렇죠? 땅덩어리가 지질 시대 동안에 그 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대류가 일어나는 그게 뭐냐 이게 올라오지 이렇게요? 이런 이미지를 가져요. 그래서 저 대학생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게 감이 안 오지 않아요. 그 MT든지 무슨 뭐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가 좀 있어요. 그 투고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물 끓죠. 위에는 이제 이렇게 김치 조각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물 끓어. 어유, 뭐 푸름이 올라오네. 뿔뿔 올라오죠. 그게 푸름이지. 지그시 올라오는 거지. 막 끓어 아래서 열 히트가 돼가지고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거기에 김치 조각도 있고 무 조각도 있고 꽁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로 올라가서 이렇게 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푸름이 막 제멋대로 막 올라와요. 그런 이미지를 그리시면 좋아. 지구가 내부가 뜨겁다.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구의 물질은 물이나 암석이나 공기나 열 전도율이 극히 좋지 않은 물질이다. 아이고 참 아주 이건 참 이게 참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다른 얘기도 또 가. 극히 좋지 않은 물질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나올 때 만약에 전도율이 좋았다면 쭉 나오겠죠. 전도를 해서. 근데 전도율이 좋지 않은 물질이야. 근데 이건 열은 나가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뭘 택합니까? 대류를 택하지. 대류.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도 그렇죠. 바다에서 대류가 일어나죠. 왜? 물이라는 게 전도율이 좋지 않거든. 좋지 않은 물질이거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지구에 있는 공기, 물, 암석이 열 전도율이 좋은 물질이었더라면 지금 현재 지구의 상태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참 공교롭게도 열 전도율이 좋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가지고 또 여기도 대류가 일어나고 또 여기도 대류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럼 저 질문 하나만 하고 이제 요건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랜드 캐년으로 가죠. 지구 내부가 뜨겁지 않다면 만약에 뜨겁지 않았더라면 지구 표면은 지금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구하고 뭐가 다를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지구 내부가 지금처럼 고온 상태가 아니고 뜨겁지 않은 상태였더라면 지구의 표면의 상태는 지구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선 판운동이 없겠죠? 네, 판운동이 없고. 물론 조류운동, 조산운동도 없고. 그러니까 조류운동, 조산운동이 없으면은 다 평지되죠. 다 평지되고 물로 덮여 있겠지. 제일 중요한 건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지. 토양 다 만들어지죠. 이 묻이 나와서 육지가 이렇게 육지에서 나와서 햇빛도 받고 비도 오고 해서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토양이 안 만들어요. 토양도 없어요. 토양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인류 같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소가 없는데 더 물에 이렇게 덮였으니까 뭐 집질 장소도 뭐 수상은 할 수 있겠지. 어떻든 그러니까 현재 하여튼 지구의 이 모습은 지구 내부가 뜨겁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고 뭐 우리가 가정을 해서 만약에 뜨겁지 않더라면 어떤 뭐였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저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서 쭉 정리하겠습니다. 뭐 지구의 변천사의 얼굴 그랜드 캐니언. 이게 그랜드 캐니언의 한 계곡의 일부입니다. 예, 일부는 보시죠, 뭐 경치 보시죠. 저 이렇게 쭉 감상을 하세요. 이게 우선 수평으로 이렇게 쭉 있죠.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었죠. 돼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콜로라도 강입니다. 이런 풍경도 있고. 여기 보시면서 여기가 경계가 되네 또 여기 지금 수평 이게 덮여 있었다. 퇴적합니다. 깎여 나갔다. 뭐에 깎여 나갔냐? 이 층은 뭐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 여기 또 이게 좀 다르네요. 이건 뭐 이렇게 모양은 뭐 요란복잡하지만은 똑같이 이게 연결하게 되면 다 수평층이죠. 여기 좀 기울어졌네 이렇게 여기 엇갈렸네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엇갈렸네 여기 이렇게 해서. 저희 저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중에 이런 그 목표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의 귀한 풍경을 보고 심미적으로 감상하고 참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을 지형 지질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에서의 자연에 대한 목표입니다. 이도들 수평이죠 이렇게요. 다 이게 덮여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뭐. 규모니 뭐 이런 건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깊이가 뭐 1.6km 정도. 1.6km면 감이 잡아. 그리고 장장 길이는 한 600km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 폭은 한 30km 또 몇 킬로미터. 자, 우선 여기가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재미있게도 이 부분이 이렇게 순상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산맥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순상지라는 부분은 지역이 이렇게 방패 숫자예요. 소뚜껑이가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펀펀한 그런 지형이에요. 아마 여기가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아팔레 산맥이 있고, 여기서 펀펀한 지역입니다. 산맥이 있고 더 험한 산맥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펀펀한 부분이 있고 산맥이 있고 더 험한 산맥이 있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펀펀한 지역이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험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에 비해서는 펀펀해요. 일본에 비해서는 펀펀해요. 일본은 섬 나라인데 무슨 뭐 거기 펀펀하고 뭐고. 그건 굉장히 큰 오해야. 일본엔 3km 넘는 산이 많아요. 여기 있는 게 다 3km 넘는 거예요, 여기가. 대만도 마찬가지. 대만에 뭐 3km 높은 산이 있다. 사람들이 그 섬인데 무슨 그런 게 있냐. 이게 3km 넘는 산이에요. 색깔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2,700이죠. 자, 그래서 땅덩어리 전체를 볼 때 대륙의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펀펀해. 가장지를 오면서 점점점 지질연대,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게 땅이 이게 연대가 달라져요. 선캄브리아 시대 10억, 20억. 펀펀해요. 아팔레 산맥 고생대 한 6억 년, 4억 년. 근데 이거에 비해서는 좀 밋밋해. 근데 산맥이에요. 이거는 1억, 2억. 아주 흠어지요, 이렇게. 그래서 할아버지, 뭐 아들, 손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 땅 자체도.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만들어졌다. 대륙이 성장했다. 이런 그 생각도 했어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펀펀하죠? 펀펀하죠. 올드에 10억 년, 20억 년 그런 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암석은 어떤 암석이겠어요? 변성암이지.
10억 년, 20억 년이니까 그 사이에 뭐 얼마나 이게 이야단했겠어. 어? 그러니까 원래는 퇴적암이었는데 변성암이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청춘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이었는데 그것이 깎여 나갔어요. 그래서 뻔뻔해. 여기는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산맥이고, 여기 다 여기. 네, 그래서 땅덩어리를 그 전체를 이렇게 보실 때 연대적인 거, 그 다음에 지형적인 거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아 이제 지구의 역사라고까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 같은 사람은 뭐는 못밖에 안 보인다고 하여튼 여행 가면은 이런 데 가면은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운전석하고 저하고 안내원만 눈 뜨고 있지 다 자고 있어요. 저기 지나가겠구나. 야 이게 저 6km 저 석회암이 있겠네. 이쯤이죠 이게. 예,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머릿속에다 이게 넣어주시는 것이. 저 호주도 보세요. 호주 보면 여기 펀펀하죠. 펀펀하다는 거 뭐냐면 올드어다, 성칸브리아 시대, 순상지, 변성암. 원래는 산맥이었다. 거기도. 근데 이렇게 깎여 나가가지고 펀펀한 순상지가 됐다. 소뚜껑 엎어놓은 것 같다. 제주도의 순상지역. 이래. 여기. 제가 한번 여기 갔다가 아주 헤맸어요. 여기 이 부분 갔다가. 미국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 이쪽으로 오면서 이거에 비해서는 젊어. 또 이쪽으로 가면서 더 젊어. 그러니까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10억 년 내지 20억 년, 그 다음에 4억 년, 6억 년, 2억 년, 1억 년 이렇게 보죠. 그래서 땅덩어리가 그 지질연대가 다시 말해서 만들어진 시기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지형도 다르다. 자, 우리 그랜드 캐년은 이제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에 있으면서 그랜드 캐년이 왜 아까 뭐 기념비니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여기에서는 이게 평면에서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것을 보였는데 이렇게 단면에 이암석이 나오고 이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단면에 저 아랫부분이 이것이 아래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위에가 이것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거고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의 단면을 그랜드 캐년에서 볼 수 있다. 어느 게 기념비죠. 이걸 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로스 해야지 비로소 전체 지질이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걸 그 아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기념비죠. 거기다 다 이렇게 몰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저 분위기니까. 네. 그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좋아요. 네. 약 2억 년, 2만 년, 3만 년, 15,000년, 지금서부터 고천. 네, 전에 빙하가 이렇게 덮었어요. 네, 덮고 여기 이렇게 덮었죠. 여기가 뉴욕이 여기 어디쯤 있죠? 뉴욕이 미국 뭐 보신 분들은 뉴욕 센트럴 파크 공원. 이제 저 같은 사람 또 이게 뭐는 못밖에 안 보인다고 센트럴 파크 공원에 가니까 이거 빙하가 지나갔는데 이게 이렇게 덮었던 거지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지금은 후퇴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2만 년 전, 또 15,000년 전. 성경으로 말하면 아담 시대. 아담 시대.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담 시대. 농경이 시작되고 그 시대였습니다. 네, 여기서 물이 녹으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일로 흘러갔겠죠. 네, 흘러가면서 코로라도 강도 택했겠지. 이렇게 깎여 나갔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본 것은 그래도 캐년이 그 지형이 만들어진 시기와 퇴적암이 그 지층이 만들어진 시기를 혼돈하면 안 돼. 네. 자,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
길게 보실 필요 없어. 한 2만 년, 3만 년, 15,000년. 그러니까 2만 년 전에는 여기 서해안 여기 물이 없었어요. 제주도고 한반도가 여기 연결돼 있어요. 사람이 걸어다녔어요. 10,000년 전에. 왜 거기 물이 없기 때문에. 수심이 쭉 내려갔어요. 한 100m 이상 내려갔어요. 왜냐면 얼음이 다 육지로 올라가 있으니까. 물이. 그 후에 이제 수심이 올라왔다. 그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 이게 이겁니다. 자, 2만 년, 3만 년 전에 이게 해수면의 변화예요. 해수면의 변하면서 마지막 빙하기면서 현재 해수면이 만들어진 건 지금부터 한 6,000년 전, 6,000년 전 현재 해수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쭉 내려갔던 게 서서히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서 아마 여기 어디에서 노아 같은 사람은 그냥 홍수, 동네 갑자기 그냥 그 물이 막 철철 나면서 댐이 무너지고 막 그래서 그냥 뭐 동네가 없어지고 뭐 흑해 같은 것도 막 넘치고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해수면이 막 올라가니까 이 짧은 시간에 올라가니까 뭐 야, 네 할아버지는 그런 곳에서 돌아가셨다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거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급변에 올라가죠. 이게 저가 얘기할 때는 그 노아의 홍수의 기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해수면이 6,000년 전 정도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 오대오가 있죠. 전체적으로 방향이 이렇죠. 빙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깎고 지나간 거지 이게. 깎아서 그 지형이에요. 여기 펀펀합니다. 펀펀하고 요가 좀 아파트 산맥이죠. 살짝 흔적만. 이게 자동차로 그냥 쑥 넘어가요. 이게 산맥이 넘어가나? 하면서 보면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아팔레스 산맥. 미국이면 산맥도 요란하고 크겠다. 이런 이미지인데 지나가다 보면 차 타고 그냥 쭉 지나가죠. 이렇게. 동네도 있고. 이건 험하죠. 신생대 젊었어요. 저런 지형과 그다음에 지질 시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순상지 10억 년, 20억 년 단위, 중고생대, 석회암, 변성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생대, 지구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여기 뉴욕이 여기 있네요. 여기인데, 좀 뉴욕의 그 맨하탄 이런 데가 이렇게 여기 도시가 이렇게 여가 그 많은 땅덩어리 중에서 여가 이렇게 인구가 보고 발달했.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연재해가 없어요. 지진도 없고 화산도 없고 태풍도 없고 그러니까 쌓이지 재물이. 여기 큰 도시는 되게 그래요. 그 이만큼 쌓아놓으면 휙 걷어가고 쌓아놓으면 휙 걷어가면 거기 무슨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여기 이런 데가 그런 거죠. 그랜드 캐니언이 있으면서 뭐 다 그냥 길이가 한 360km. 어느 정도 되나? 서울에서 대구, 그죠? 넓이는 6에서 30km, 폭이 6km, 30km. 30km 뭐 춘천에서 가평 정도 되래요. 그 정도 폭이 이렇게 있는 거죠. 또 6km도 있고. 깊이는 한 1.6km. 그 대략 이제 재밌는 게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보면서도 그 사람들 이제 이 지질쟁이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저런 게 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저기 주유소까지가 거의 1.6km, 5km 이렇게 되지? 뭐 그러면서 그 정도의 그 폭이 그래도 걔는 깊이야. 이렇게 하면 뭐 이러면 더 실감이 나죠. 공류를 아주 이루고 있죠. 계속 인류 태커니까 이거 나중에 끊기겠네. 여기서 몇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땅을 이렇게 볼 때 동일 과정의 법칙, 뭐 아까 말씀드린 누중의 법칙 이게 쌓였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쌓였으면 아래 것이 먼저 쌓였고 위에가 나중에 있고 늙었고 젊었고 그 뻔한 얘기인데 뭘 그걸 새삼스럽게 뻔한 얘기가 아니지. 이게 먼저 쌓였고 이게 나중에 쌓였다는 그 생각을 한 것 자체가 현대 지제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다음에 동물구 천위의 법칙. 지층이 쭉 있는데 아래서부터 화석이 쭉 나올 때 아래에 있는 것이 먼저, 위에 있는 것이 나중, 단순하고 복잡하고 어떤 동물의 어떤 진화의 형태가 이렇게 보인다. 이게 이제 부정합. 예, 부정합 관입.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래도 그냥 현장으로 가보세요. 가시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거기에 암석의 순환. 네, 이게 제일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을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일정한 여기 변성암이 있고 화성암이 있고 퇴적암이 있다. 이건 같은 암석이라도 그거의 생성 연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변성암을 여기 보고 봤다면 여기 변성암을 이 지표에서 변성암을 봤다면 여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런 환경에. 네, 이런 환경에.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지구 내에서는 암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그 순환을 한다. 그런 사실이 이제 그 밝혀진 것이 1900년 초와서예요. 1900년, 1800년 말까지도 변성암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아까 우리 현무암을 보고서 다 이게 퇴적암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없었어요. 화성암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1800년 말 1900년 초에 오면서부터 화성암, 그 변성암이라는 건 화성암이 더 이렇게 이성 변성암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한다. 네, 나왔다가 다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들어가면서 온도 함정이 높아져서 다져지고 더 쪼여지고 변성이 되고 또 다시 녹아서 나와서 이게 순환이 된다. 이런 개념을 이제 갖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져야지 현재 지구에서 아까 순상지에다 아팔레트 산맥 중생대 신생대 그런 변천사가 같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소위 동일 과정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래된 지구에 대한 이해야. 그런데 그것이 젊은 지구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이게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아까 요것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퇴적암이라는 건 지표에서 한 1km 내지 2km. 네. 그리고 온도는 한 200도 정도.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게 들어가면 지각 변동해서 그 온도 압력이 커지죠. 그럼 그게 이제 변성암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가면 이쯤 오게 되면 녹아서 다시 그게 나가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은 저런 과정이 나오는 과정이 여기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정량적으로 뭐 수식에다가 뭐 화학의 원소 뭐 해서 연대 대단해. 저거 가지고 밥 벌어 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영역, 온도, 압력.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변성암, 저거는 마그마. 예,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현무암을 보고 화산 폭발하는 걸 보면은 이런 환경에 있었던 것이 물질이 나온다. 이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저 아래서 적어도 30km, 더 먼 건 50km, 100km. 네, 그런데. 네, 보세요. 사암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사암이 나와요. 사암을 현미경으로 뭐 이렇습니다. 석영알갱이죠. 사암, 샌드스톤, 퇴적암이죠. 요거는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규암이라고 변성암이에요. 이 알갱이가 이렇게까지 짜부러질 정도면은 이건 대단히 압력을 받은 거죠.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런 조직이 되려면 얼마만큼의 압력, 얼마만큼의 온도를 가해주면 되느냐 다 그거 계산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변성암의 규 이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사암하고 규암을 갖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본다면 이 녀석은 이 암석은 한 30km까지 갔다 온 거고
이거는 고작히 한 2km, 1km 있던 것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를 암석을 보시면서 그런 온도 압력이 그것이 같이 이렇게 읽혀져야 돼. 그래야지 이게 지각의 어떤 역사, 순환 뭐 이런 지질 시대 뭐 이런 얘기가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암입니다. 이암. 네, 그래도 캐년에도 이암이 점토암, 이암, 쇠일 이렇게 용어 퇴적암이에요. 네, 퇴적. 이거는 그냥 입자예요. 암석 조가리 부스러기. 그런데 이거는 광물 배열이야. 이것이 온도 압력을 받아가지고 눌리면은 다시 재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방향이 정해졌죠? 편암, 편마. 그러니까 아까 그랜드 캐니언의 맨 아래 부분, 그 변성암에는 이게 나와요. 거기 이제 책에서는 이제 결정질 암 이런 용어를 썼어요. 편암, 편마암. 결정질 암, 이 결정이란 얘기죠. 이건 결정이 아니에요. 이건 부스러기고. 네, 그렇게 같은 암석이면서도 벌써 그것이 처해있던 온도 압력 이거와 이거는 성분은 같아요. 성분은 같아. 분석해보면 성분은 같아요. 근데 조직이 달라요. 그럼 저렇게 조직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북한산 화강암이죠? 심성암이에요. 연대는 한 2억 년. 그럼 이 암석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원래 여기 있었던 건 아니죠. 적어도 5km 내지 10km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마구마구 식은 거예요. 그것이 올라온 거예요. 2억 년 동안에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암석을 보면은 그런 스토리가 그 과거사가 같이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이거의 이제 지질적인 의미가 여기에 같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 보시면 한 10km 이런 데서 마그마가 식었어요. 위에 덮고 있어요. 퇴적암 변성암이 서울시내 가장자리에 있는. 이거는 뭐 북한산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남산도 마찬가지고 다 화강암이에요. 그리고 주위에는 저 수원 이런 데 이 암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침식풍화 받아서 없어지면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고 지금 북한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다음에 다시 더 쓴다면 나중에 이거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져. 그럼 어디 가냐? 서해안으로 옮겨지겠지. 서해안으로. 옮겨져서 거기 쌓여서 또 다시 저 아래 내려가서 그런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수평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가 경계가 돼요. 이게 변성암이에요. 성칸불이 하실 때네. 20억 년 단위예요. 여기 그다음에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인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같은 퇴적암이면서 요런 무늬. 이건 석회암이야. 이거 석회암이죠? 요거는 삼여암이에요. 요거는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해성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해성 퇴적암. 요건 육성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것도 육성 환경인 거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것 같지만은 요 사이에는 이건 부정합이에요. 또 이것도 부정합이에요. 종류가 전혀 다르고 지질 시대가 전혀 다른.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이것이 만들어질 때 이런 암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육성 환경이죠. 육지 환경이야. 그래서 거기 쌓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쌓일 때는 바다 환경에 쭉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지고 바다 환경에서 쌓여요. 쌓였다가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쌓이는 거지. 또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하단을 한 거예요. 이하단을 한 그 히스토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 그냥 퇴적암이 아니라 이거는 육성 환경에서 이거는 해성 환경에서 육성 환경에서 해성 환경에서 이게 반복돼 가지고 융기, 침강, 융기, 침강, 융기 이걸 한 것이죠. 그런 여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석회암이니 이런 거에 그 생성 환경을 생각 안 하고 쭉 보면 이거 퇴적암 있네. 오죽하면 이게 뭐 150
동안에 150일 동안에 만들어졌고 이거 150일 동안에 만들어졌고 그건 얼마 후에 만들어졌고 그런 거는 전혀 앞에 있는 저런 거로는 연결이 안 되죠. 네. 네, 다시 정리해야죠. 기바람의 성캄브리아 시대의 변성학, 현마음, 20억 년 단위.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고생대인데 하부에서는 육성환경, 중반에 해성, 또 육성, 해성했다가 맨 나중에 이건 신생대 용암이네요. 아까 코로라도 그 용암 보여드린 것처럼 현무암이 이렇게 쭉 덮어서 이게 덮고 있어요. 이게 그랜드 캐니언의 지질 단면이에요. 저 시대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래된 지구의 현대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지질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북미 대륙에서 저기 카나다 위쪽에 일어남석, 그 다음에 일어남석이 아플레스 산맥, 일어남석이 럭키 산맥, 이렇게 평면적으로는 수직적으로는 이렇게 도서관이죠, 뭐. 그래서 기념비라는 용어를 쓴 거죠. 네,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생대 여기 있고, 이게 고생대, 이게 중생대, 맨 위에 그 신생대. 한 150년 정도 연구한 결과예요. 미국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여기서 몇 년 살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들고 파고, 또 요거 하나 가지고 들고 파고, 그런 것이 정리가 된 거죠. 예, 다시 정리하게 시게 되면 이런. 예, 이게 아까 그랜드 캐니언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있는데 거기서 화석이 쭉 나와요. 근데 화석이 나오는데 고생대에서 중생대, 신생대로 오면서 화석이 점점 더 이렇게 복잡해지면 천의를 일으키는 거지. 이렇게 그레디시에이션, 점이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여기가 이제 그런 모습인 거지. 네, 이제 쭉 이제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시죠. 이거 화산인데, 그러니까 맨 나중에 흘러가지고 이게 용암이 흘렀네. 그러니까 맨 아래 기반암이 있고, 수평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신생대 화산이. 아주 좋은. 네, 다시 한번 이제 좀 이미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같은 지형을 보면서도 저것이 기반암이 있고 고생대가 있고 중생대가 있고 신생대가 있는데 고생대 내에서도 육성에서 해성에서 수해이더니 사암이 있고 석회암이 있고 사암이 있고 석회암이 있고 친강, 융기, 친강, 융기 몇 번 했으면서 나중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안정이 됐다. 네, 그런 운동사를 보인다. 네. 단층이 있죠? 이렇게 끊겼죠. 이게 스케치로 하죠. 네, 스페이스. 뭐 이런 그 지층 구조는 뭐 얼마나 많이 이게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올라가고 이렇게 들어가네. 네, 이런 이렇게 벌어져 이런 힘, 이건 이런 힘, 이건 이렇게 엇갈리는 힘. 네. 그 젊은 지구를 얘기하는 분들이 저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저게 홍수의 흔적이다. 네. 저희는 이런 요새 저 포항 지진 보면서 용어 중에 하나가 뭐 액상화 작용 같은 게 많이 얘기하다. 이게 액상화 작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지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안에는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강암에도 한 1%, 2% 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물며 태적암에는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공국수로. 근데 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여기 있다가 이거 움직이면은 그것이 이렇게 깨지면서 물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그냥 유동화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이런 거지. 물이 많이 포함된 거예요. 액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샌드스톤이든지 이게 모래층 같은 거. 이런 거에 집 짓는 거. 이걸 제일 겁내요. 이건 뭐 조금 흔들리면 그냥 그 다음에 미끄러져 나가니까. 이런 현상인 거지. 네, 여기 또 층 이렇게 수평층 있죠. 유난히 여기 좀 두드러지게 나왔죠. 풍화에 강하다는 얘기지. 이게.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예. 현재 우리가 이런 지형을 보고 있어요. 이런 지형을.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걸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걸 봤을 때는 먼저 단계는 여기에 있었던 단계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요것이 쌓일 단계가 있었겠구나. 또 위에 있었겠구나. 그 다음에 깎여 나가겠다. 이거구나. 그런 단계 해석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죠. 이게 또 이렇게.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수평층이 있었는데, 이거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단층이 생기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지층이 가서 끊겼구나. 이게 단층이 생겼구나. 대단층이 일어났네.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죠. 조그만 그 해안가든지 이런 데 가서 이게 보시면서 한번 저거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재밌어요. 이게 단층이 있었네. 이게 연결이 안 되네. 이런 지층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막 자리를 찾아서 갔을까? 있었는데 수평으로 갔는데 다시 어긋났을까? 이건 잘 모르죠. 모르지만 습곡이 일어났죠. 습곡 작용이네. 힘이 작용했지. 힘이 작용했고 또 이것이 이런 유동성을 가질 정도로 그냥 거기 열도 포함되어 있고 긴 시간에 많은 열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시설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저런 작용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땅속 10km 그런 환경에서 지표에서 어떻게 저런 게 일어나겠어요? 아니죠. 저 땅덩어리는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지만은 원래 만들어진 그 환경은 10km 그 아래. 습곡이 있죠. 이렇게 스케치를 해봐요. 그러면 힘 받은 이렇게 힘을 받았네. 그런 스케치도 한번 해보고.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 기바람이 이렇게 있죠. 이게 아주 굉장히 기바람이 있고 여기 고생대 층이 있고 중생대, 신생대. 이게 그런데 캐년 골짜기에서 지질 시대로서는 10억 년, 20억 년, 고생대 4억 년, 6억 년, 중생대 2억 년, 그다음에 신생대 1억 년 미만, 6천만 년 이런 그 시대가 저기 쭉 있다는 거죠. 여기 기바람이 이렇게 있죠. 이 함성은 바로 옆에 있지만 위에 있지만은 전혀 다르죠. 이건 아까 변성함에 이거 부정합이죠. 이런 건 정합이죠. 이거 다시 여기 부정합, 이런 건 정합. 3, 3, 쇠일, 석회암, 여감이죠. 여감이 우리나라의 그 마이산 여감. 여기 부정합이 있죠. 이건 분명히 그 실수인데 여기 경사져 있죠. 이것도 원래는 이랬겠네. 이렇게 기울어지고 꺾이고 그다음에 이거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 사이에는 바로 위에 쌓여 있지만 여기에 시간 갭은 대단한 거죠. 몇 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몇 억 년. 관입했죠. 뚫고 들어갔네. 그러면 이게 먼저 이렇게 있었고 뚫고 들어가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뚫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게 젊다는 얘기지 뭐. 이거 뚫었 줄 몰라도 그런 것도 이렇게 시간차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런 그 시간적인 걸 갖다가 이제 정리한 것이 현대 지질학의 지사학의 법칙이에요.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그걸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지혜이고 그걸 정리하는 하나의 학문 체계지. 기바람이 있고 또 수평에 부정합이 있어요. 이 양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들여다보죠.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 쌓일 때는 원래 이게 이렇게 쌓였을 거예요. 쌓일 때부터 이러진 않았지. 근데 쌓인 후에 힘을 받으면서 또 이런 수곡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저기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필드 하다가 좀 힘이 들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저 양반 그 김춘수 이 양반의 이 꽃이라는 거를 시를 갖고 이렇게 이해진 못하고 이렇게 한번 보고서 또 나가자 하면서 나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 또 두 절이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석에 가서 내가 비로소 가서 이렇게 봐줬을 때 비로소 그 암석이 나오고 있으면서 마치 꽃이 되는 것처럼 암석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이건 뭐 지질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가까이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작품은 다만 홀로 그 자리에 남아있다. 우리가 그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와서 그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속삭인다. 가서 보지 않고서는 그 뜻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가서 보고 만지고 벅찬 가슴으로 느껴보자. 창조의 세계.